네, 이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는 유튜브 댓글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APR 64,400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제요. 어제요. 네. 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네, 이지훈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APR 빠지는데 사실 매수를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APR을 매수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이 사라고 해가지고. 아, 남편분이 네. 사라고 하셔서 사신 거예요? 네,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네, 저도 사실 빠졌을 때 사야 된다고. 빠졌을 때. 네. 네, 저도 이 기업을 좀 좋아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저께 한 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어요. 뭐 11%까지 밀렸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빠진 이유는 시장에서는 지금 부스터 기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왔다라는 뭐 그런 약간은 찌라시성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영상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 이게 일부 단편적인 저도 그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모든 의료기기 자체가 약간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시중에 풀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게 사실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당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 갖고 있는 그 모멘텀 자체에 한번 다시 집중을 좀 해보면 일단 투매가 어저께 나오기는 했지만 회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톤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지난 4분기 굉장히 판매가 잘 됐는데 이번에도 1분기 때 유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 분기를 상회하는 매출을 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뭐 홍콩에서도 높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시현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뭐 세일 같은 거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네. 그때 APR 기계가 잘 팔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도 이 기업 오늘까지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살짝 고민을 하게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보유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제가 요즘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찾아보기 힘든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PR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동반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혹시 남편분께서 이 종목 사서 계속 쭉 들고 가라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한 이제 뭐 10만 원 정도까지 됐을 때는 이제 매도하려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만 원까지 보자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10만 원까지 가격대가 오는 게 당장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이 기업이 4분기부터 이제 기지개를 좀 피기 시작을 해서 2025년에는 저도 더 좋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10만 원까지 가는 데는 좀 난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10%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7만 5천 원에 남편분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7만 5천 원 정도 됐을 때 이제 전에 고점 부근에서 한 5% 정도는 일단 수익을 좀 챙겨놓고 여기서 지속 우상향하면 남은 물량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만약에 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좀 놀란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라서 여기서 매도 나오면 또 5% 담으면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내가 진짜 계속 끌고 간다는 관점으로는 10만 원 좀 장기적으로는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는 조금 불안하다 하신다면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에. 그랬을 때는 일단 좀 챙기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7만 5천 원, 2천 원 좀 너무 작다 하면 한 8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는 설정을 하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님께 작은 위로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테크형이고요. 네네. 38,000원에 20%. 아,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가? 더 빠지나? 어떻게 좀. 아, 네.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갈리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이.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뭐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지난 2주 사이에 뭐 테크윙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조정이 받다 보니까 같이 좀 흘러내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본다라면 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 뭐 CXL이든 소캠이든 또 아니면 삼성향, 뭐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좀 업황 개선에 대해서 같이 편승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좋은 모습이고, 오히려 HBM 관련된 장비주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 신저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 하나비전은 그나마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서 좀 오르는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테크윙 역시 마찬가지로 HBM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히려 좀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미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역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강하다는 걸 오늘도 좀 확인시켜 준 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월 후반 말로 갈수록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충분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좀 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도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1차 관문은 35,000원이 돌파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이상 간다라면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맞고 그 이상 못 간다라면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딱 지금 애매한 자리에 놓여 있는데 저는 만약에 종가상으로 28,500원, 28,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일단은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크윙의 최근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고 또 테크윙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인지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점을 이탈한다는 것은 조금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28,50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그때는 절반 비중을 줄인 다음에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자세한 상담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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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대원 미디어고요. 네. 8,900원. 네. 비중은 20%입니다. 아, 오늘도 많이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전략 맞아요.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수익이시네요. 8,900원이시면은. 네. 근데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안 보는 계좌에 넣어놓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빠진 걸 좀 전에 알았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8,900원 정도 매수했었던 위치는 전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보시는 계좌가 따로 있으시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괜히 보고 있으면 흔들리니까 조금 맞아요. 넣어놓고 계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네. 참 이제 이게 오늘 밀린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떤 악재가 나와서 밀렸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그냥 좀 이슈가 좀 소멸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한 달 동안 열심히
상승을 했었던 게 오늘 이제 큰 음봉이 나오면서 좀 반납을 한 거고 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닌텐도가 출시된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거를 호재성 뉴스를 세론으로,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매도 이슈로 반영을 하면서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내일 정도 반등은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등. 네, 반등은 줄 수 있다 보고 있지만 그냥 반등일 뿐이지 이게 다시 11,000원으로 당장 가기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이 좀 많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투자 시점을 잡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상전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도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먼저 이지은 대표님,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주상전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좀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네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요. 네네. 네, 매수가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2천 원이요. 11만 2천 원이요. 비중 한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시청자님 혹시 비중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비중이요, 20%입니다. 20%요? 네네. 일단 11만 원대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점과 그리고 좀 아쉬운 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비전이라는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출현을 했습니다. TC 본더 쪽으로 완전히 경쟁자 없이 독보적인 이제 자리를 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구조가 깨지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강점이라고 봤던 부분들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네. 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한미반도체 주가를 좀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TC 본더 쪽으로 매출이 4분기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2025년 이제 잠정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집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지난번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또 우려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가격을 좀 인상을 하겠다. TC 본더 쪽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네, 예. 이쪽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25%씩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회사가 어디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HBM3 이 12단 쪽으로는 TC 본더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지금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력 바탕으로 우리가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했고 그게 좀 진행이 잘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1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가격 인상의 효과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경쟁자 출현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크게 수익을 내야지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손실 최소화해서 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시청자님 이 종목 계속 좀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요. 아니면은요. 네. 대표님, 좀 더 매수를 해서 네네. 또 단가를 좀 낮춰볼까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비중 지금 20% 보유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결국 HBM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즘 네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업황 우려가 잠깐 존재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시기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낮은 가격에 비중 확대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게 바닥인 거를 확인하고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발생한 노이즈 자체를 앞으로 이거를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오히려 반등을 좀 기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자 출현 쪽으로 무조건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주가가 당분간은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오늘 또 양봉이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자체로는 저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기보다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명확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잡혔을 때 그때 오히려 만약에 진짜 하나비전이 계속해서 좀 물량에 대한 수주를 많이 늘려나가면 그때는 조금 비중 축소라든지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미반도체 여전히 기술력이 우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그때 빠르게 비중 확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단기적으로 내고 나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네.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네. 네,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했는데 공매도가 한미반도체가 전체 중에서 2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아요. 불안해요, 마음이. 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내가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냥 가도 제 본전이라도 가져올까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경쟁자 출현을 했고 경쟁자가 기술력이 크게 올라와서 지금 HBM4도 있고 계속해서 세대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또 격차를 벌려졌을 때는 또 다른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는 지금 저는 빠질 만큼 일단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공매 비중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비중 높다라고 꼭 타겟이 되는 건 아니라서 지금은 어떤 제스처 취하기보다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왔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은 잠시 뒤에 또 찾아오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초록뱀 미디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9,200원에 10%요. 네, 9,2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 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비중이 몇 퍼센트죠? 시청자님, 제가 좀 10%요. 10%. 오늘 진짜 한 2년 기다리신 거죠? 1년 거의 2년 거래. 거래 정지당했다고 오늘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거래 정지 기간에 예. 있다가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일단은 오늘 하한가 언저리에서 하락을 했는데 네. 뭐 비중이 10%시고 그냥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컨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고 사실은 뭐 적자도 크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제 좀 그 사이에 투자도 좀 받았고 그리고 좀 계열사도 좀 매각을 하고 약간의 사업을 조금 더 영위할 수 있는 준비는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지금 6,000원이나 5,000원이나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보유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내일도 하한가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등은 한번 좀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의외로 반등을 좀 세게 준다라면 최근에 이제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들 좀 있어요. 그리고 감자연구소 그리고 뭐 내 돈
내산 여행인가 뭐 하여튼 뭐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그 중국 한알령 해제 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7,000원, 7,500원 이상으로 한번 반등도 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종가상 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개장하자마자 전량 매도할까 하다가 그쵸? 오랜만에 또 재개해가지고 또 네. 혹시 반등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다렸더니 오늘 7,300원대 매도했던 거 그래서 지금 걱정인 건 내일 또 하한가 치면 그래서 개장하자마자 내일 전량 매도하는 게 낫을까 또 4,000원, 5,000원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떻게 내일 개장하자마자 전량 매도할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매도했었으면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네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건 지나간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하한가를 갔다라면 내일도 조금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왔던 자리가 6,500원, 7,500원 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주가가 7,000원 혹은 그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가상 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2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TCC 스틸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1,300원에 30%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저희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들어볼까요? 이지은 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TCC 스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셀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 원통형 배터리의 이제 소재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셀 3사가 지금 강조를 하는 부분이 뭐 LFP 쪽에서도 사실 중국에서 밀리는 상황이고 지금 저가형 배터리가 워낙 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한 게 저는 원통형 배터리, 468의 원통형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 TCC 스틸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일단은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의 가격대를 좀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밀렸고 지금 매수가가 21,300원이라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공매도 비중도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뭐 어떤 최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힘을 받아가려면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너무 욕심을 부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비중 30%를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역배열로 주식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선 매물도 굉장히 많고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 비중을 다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은 확 줄여 두시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수익권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뭐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욕심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지 이게 올라갔을 때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좀 단기로 볼까 해서요. 아,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좀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계속 30% 제가 봤을 땐 좀 많아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서 좀 빠르게 대응하시고 오히려 업황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 쪽의 종목을 사셔야지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어떤 저기요.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퍼스텍.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3,900원에 샀고, 네. 20%예요. 아, 3,900원에 20%요. 네, 방산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하고 싶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3,900원을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달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샀는데, 네. 사자마자 계속 빠지네요. 네. 일단은 제가 원래 매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매도 말씀 그래요? 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3,900원이셔가지고, 네. 뭐, 지금 자리는 그냥 기다려봐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은 보유로 제가 의견을 바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난 3월 6일이죠. 좀 네. 그때 윗꼬리가 좀 나왔을 때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은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네. 번째는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퍼스텍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 3,000원 초반 정도에서는 언제든지 또 반등을 주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방산주 이슈가 최근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슈 이후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또 충분히 저는 또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 이제 비중이 20%이긴 하시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매수가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최소한 한 3,600원 전후로의 반등은 이번 달 중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고요. 이제 다시 돌아온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인데요. 다음으로 유창희 본부장님,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결론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까요? 내일이면 다 해소가 되죠. 그게 가결이 되든 안 되든 불확실성은 무조건 해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지 그 이유에 네, 시청자님 받으셨을까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매일경제TV 주상전화입니다. 전화가 네, 안 이제 맞는 것 다음 같아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하죠. 네. 미국이 만약에 진짜로 한 4% 밀린다. 나스닥 기준으로 혹은 S&P가 3% 밀린다. 이게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네, 그러면 이제 내일 현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좀 많이 반등을 준 상황에서 내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좀 크게 미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미국이 만약에 생각했던 것 덜 빠지고 내일 현재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장은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매일경제TV입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주상전화라는 코너고요. 네. 네, 혹시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갖고 계신 종목 현대중공업이요. 어떤 거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가 알 수 있을까요? 네, 32만 5천 원에 5%. 5%. 네. 네.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 이상도 간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지난 12월 달부터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좀 이제 앞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어요. MRO가 뭔지 아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군사용 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에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회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두 개 기업이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하고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지 않으시고 또 32만 원이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조금 불안한 감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기다리시면 오히려 3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요. 비중이 적으시니까 오히려 현금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좀 조정이 현금이 좀 있으시면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선생님? 추가 매수는 일단은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매수가랑 많이 차이는 안 나니까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한 26만 원 초반 뭐 그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은 대표님 스피드 문자 상담 들어볼게요.